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난 이때까지 집주인 중에서 나보고 보증금 대신 받으라고 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는요 보증금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거나 하면은 관행이 아니라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아예 못을 박아야 돼. 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친 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빌라촌에서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일으킨 건데, 여기 특징을 보면 그래요.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대구가 있잖아요. 대구 옆에 있는 경산시라는 곳입니다. 여기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일단 엄청 많아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것만 대충 검색해서 가지고 왔는데,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한의대, 대신대, 영남대, 영남신학대학교, 호산대학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룸 같은 것들을 빌려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빌라촌에서 일어나는 전세 사기 사건인데, 여기가 대학교가 되게 많은 게 대구 경북 쪽을 보시면 특징이 그래요. 여기 대구가 요 경북 쪽에 여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학교를 오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 큰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북 쪽은. 대구가 약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럼 경산에 이렇게 많이 있느냐 라고 보시면은, 경산이 거의 대구예요. 여기 지금 대구 지하철이거든요. 지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대구 2호선인데 영남대 캠퍼스까지 들어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대구 한의대병원까지 딱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에 살면서 대학을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인근에서 빌라를 얻어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특징이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월세 수요랑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여기다 건물을 사놓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어, 나는 수도권에 살고 있어, 나는 대구에 살고 있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 경산에다가 이렇게 빌라를 하나 사놓습니다. 근데 아니 계약하는데 매번 오기가 힘들잖아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름해가지고 그러면은 월세랑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의 정산을 한꺼번에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고 중개도 하고 자기가 보증금까지 받은 거예요. 집을 보러 가는 친구들한테 18살이죠 18살에서 한 20살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우리 동네는 다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나 믿고 계약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계약하는 사람들도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집주인 계좌번호를 안 주고 공인중개사한테 입금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 이 동네에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이 동네는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관행이에요. 원래부터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해왔고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계약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가 집도 보여주고 열어주고 관리비도 자기 정산하는 거 다 보여주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위임장까지 이렇게 싹싹 해서 나랑 계약하면 됩니다 라고 보여주다 보면은 다 속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입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한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런 계약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전세 계약 한 적이 없어요, 여긴 다 월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했어요 라고 하고 임차인한테는 전세 계약합시다 라고 한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저걸 누가 속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당사자가 되면요, 원래 관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동네는 이렇게 계약하는 거구나, 대학은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생긴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계약을 맡길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위임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감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위임장 플러스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여기 인감증명서를 떼보면은 여기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이런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위임장에도 똑같은 요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위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 내용에 보증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준다, 혹은 이 계약서만 위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잘 읽어봐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그냥 넣어도 되는 거잖아. 보통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계좌 이체하는데 그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위임장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위임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돈을 공인중개사가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를 보증금 네가 받는다고?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보통 뭐 보증금이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요 안이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것도 큰 돈이긴 한데 이거를 사기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사무실이 더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기치진 않아. 근데 10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 2천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돈을 공인중개사한테 대신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없어 이거는.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친구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얼마를 줄 수 있을까? 100만 원? 가능할까요? 100만 원 가능해? 저는 100만 원 정도는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빌려달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500만 원이 되거나 1000만 원 되면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무리 원룸이라도 전세 정도 되면 한 4, 5천만 원 정도 할 텐데 4천만 원 맡길 수 있어요? 난 못 맡길 것 같은데?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친구에게 맡긴다. 이 친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돈을 그렇게 맡기진 않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경우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몇 천만 원을 맡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공인중개사에게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된다, 사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 저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왜 보증금을 받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이 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런 거, 공인중개사 욕먹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피해자들이 18살에서 한 22살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대학생들이야. 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거는 진짜 나쁜 놈인 거지.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애들은 쌍욕을 해야 돼 진짜. 야, 이 개띠리리야 하면서 쌍욕을 하고 싶어 진짜. 이게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도 피해야. 되게 가슴 아프고 화나고 짜증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했지? 나는 정말 바보인가? 나는 정말 우리 집에서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대입시험 끝내가지고 방 얻으러 온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얼마나 걔들이 괴로워하겠어요. 실제로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짓을 해? 어렸을 때 우리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 해봐요. 내가 이런 학교로 가. 학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형아가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네? 하고 딱 가서 있는데 야 너 돈 좀 있냐? 하면서 돈 뺏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야 깡패들 만나면은 맞지 말고 돈을 줘라.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안 때린다. 나는 싸움을 잘 못하니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았어. 맞지는 않았지만 이거 되게 나쁜 짓인데 근데 이거는 얘도 애잖아. 애야. 얘도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정말 양아치 같고 못되고 찌질한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애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용납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누구에게나 주변에 좋은 공인중개사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이의 공부를 시키고 자기도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하는 말들을 믿어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동네 관행 같은 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요 보증금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거나 하면은 관행이 아니라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아예 못을 박아야 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난 이때까지 집주인 중에서 나보고 보증금 대신 받으라고 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보고 대신 보증금 받으세요 이런 사람. 아니, 간혹 있긴 있었어요. 자기가 못하니까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없다. 요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주 일어나는 사기 구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한테는 저희 전세예요 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보증금을 가지고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5억을 사기당했어요. 지금 이 사람 혼자 한 게 경북 경산에서. 근데 경북 경산에서 생각보다 전세 사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되게 분노스럽긴 한데, 경북 경산에서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 처음부터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기가 되게 교활하고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욕먹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욕 좀 먹으면 어때? 원래 모든 일이 다 욕먹어요. 변호사도 욕먹고 증권거래사들도 욕먹고, 욕 안 먹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 교사들도 욕먹고 공무원도 욕먹고 다 욕먹잖아요. 욕먹는 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야, 사기는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사기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짜증났어요. 어휴. 왜 맨날 사회초년생들이랑 대학생들한테 이런 사기를 치는 거냐? 사기도 칠 거면은 뭐 대기업 회장한테 치든지, 찌질해 애들이. 전형적인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찌질한 놈들인 거죠.